안녕하세요. 이창엽입니다. 오늘은 태반주사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유튜브 영상에서 태반주사가 좋다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이제 단편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었죠. 이번 영상에서는 태반주사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반주사가 어떤 효과가 있냐, 어떨 때 맞아야 되냐, 요거에 대해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좀 정리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런 강박 비슷한 게 있어가지고 물론 이게 완벽하게 카테고리에 맞진 않지만 1, 2, 3, 4, 4번까지 딱 정리를 해볼게요. 1번 항염증 효과, 2번 디톡스 효과, 간 해독 효과, 3번 항산화 효과, 재생 효과. 항산화, 재생 조금 다른 말이긴 한데 같은 말로 보고 이야기를 할게요. 그리고 네 번째, 삶의 질 개선 효과. 카테고리가 딱딱 떨어지진 않는데 어쨌든 크게 이렇게 네 가지를 보고 태반주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얽히고 설키고 겹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약간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항염증 효과는 내 몸에 있는 염증을 좀 없애준다는 이야기예요. 뭐 항염증, 항노화 다 비슷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조금 비슷하면서도 좀 다르죠. 구분해서 생각하셔야 되는데 항염증 효과는 태반주사에 보면 항염증 사이토카인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몸에 생기는 염증을 좀 없애주는 데 도움이 돼요. 저는 통증 주사를 할 때 태반주사를 섞어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요. 통증에 유명하신 선생님들 중에 통증 주사에 여기 놓는 뭐 인대나 근육에 또는 신경에 놓는 통증 주사에 태반주사를 좀 섞어서 주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이 항염증 효과 및 3번의 재생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재생 효과를 노리고 그런 용법으로 사용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해독 디톡스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태반주사에는 간 기능을 개선시켜주는, 그리고 실제로 이 친구 얘들 두 개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결론적으로는 사실 이 두 개가 크게 다르진 않아요. 어쨌든 얘는 간 기능 개선으로 우리나라 식약처 허가를 받았어요. 우리나라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는 거는 그만큼 더욱더 공신력 인증을 받았다는 걸로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간 해독에 도움이 된다. 저한테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 태반주사 건강한 분들은 이걸 맞아서 큰 효과를 못 느끼거든요. 못 느낄 수 있거든요. 원래 건강한데 이거 맞는다고 뭐 거기서 더 좋아지는 걸 크게 못 느끼잖아요. 늘 그래요. 어떤 수액 치료든 어떤 치료든 결핍이 돼 있는 분들은 채워주면 효과를 확 느낍니다. 와 너무 좋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핍이 크게 안 돼 있는 분들은 좋은가? 좀 나은 것 같기도 하고 뭐 이 정도로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태반주사 맞고 건강한 분들이 효과를 봤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세요. 태반주사 맞고 회식을 갔더니 술이 안 취해요. 또는 회식을 하고 와서 너무 힘든 상황에서 숙취가 심한 상황에서 태반주사를 고용량으로 좀 드렸을 때 와 술이 정말 빨리 깨네요 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만큼 간 해독에 많은 도움이 되는 주사다. 두 번째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제가 항노화, 항산화, 재생 이런 효과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엄밀히 말을 하면 얘가 항산화 효과를 가지는 건 아니고요. 항산화보다는 재생 효과를 가져요. 태반 성분에 재생인자들이 많이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재생인자들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 몸의 세포 분열하는 거를 좀 촉진시키기 때문에 좋은 재생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목적 때문에 태반주사 맞고 피부가 좋아졌어요. 또는 태반주사 맞고 탈모가 좀 좋아졌어요. 이런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세요. 그런 재생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마지막으로 제가 삶의 질 개선, 또 만성피로 개선 이런 쪽으로는 항염증과도 연관이 있을 수 있는데 태반주사에는 부신, 제가 늘 부신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죠. 부신 호르몬 성분들이 일부 조금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신 기능을 북돋아주면서 삶의 질 개선, 만성 피로 개선 이런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태반주사의 효능 효과에 대해서 정리해서 설명드린 것 같고요. 피곤한 분들, 많이 피곤한 분들, 또 회식이 잦은 분들, 가족력에서 간 기능이 좀 안 좋다. 예를 들어 지방간이 있다든지 우리 아버지가 간경화가 있으셨다, 간암이 있으셨다, 또는 내가 많이 피곤하다 이런 분들. 제 친구 한 명은 의사인 친구인데 탈모에 꽂혀가지고 탈모 치료를 해보겠다고 탈모약을 먹으면서 태반주사를 자주 맞더라고요. 저는 환자를 대상으로 이 환자한테 태반을 줬더니 모발이 자랐어요 이런 케이스를 제가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일본 책 문헌에 보면 탈모에도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요즘 워낙 탈모가 또 핫하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려본 거고요. 그런 분들, 그리고 여성 갱년기 증상이 심하신 분들, 아까 얘는 간 기능으로 허가를 받았다고 했죠. 얘는 여성 갱년기 증상 완화 목적으로 우리나라 식약처 허가를 받은 약이에요. 그래서 갱년기가 심하다 이럴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근거들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태반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태반은 아기를 가졌을 때, 여자가 아기를 가졌을 때 아기와 엄마 사이에
영양분을 주고받건 아니죠. 엄마의 영양분을 아기에게 공급하고 아기가 그 영양분을 대사해서 생기는 노폐물들을 엄마에게 다시 전달해주는 그 통로가 되는 작은 원반 모양의 태반이에요. 출산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고 나서 한 30분에서 1시간 있다가 태반이 나오죠. 그 태반, 탯줄, 아기 이렇게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그 태반을 수거해서 추출해서 거기에 있는 성분들을 추출한 게 이 태반 주사예요. 보통 뭐 신데렐라 주사, 배곡 주사 닉네임으로 많이 불리는데 얘는 진짜 태반에서 추출했다고 해서 태반 주사라고 명명이 되었고요. 제가 오늘 두 가지 제품을 가지고 나왔어요. 제가 유튜브 찍으면서 실제 제품을 보여드린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이 제품을 보여드려야지만이 구독자분들 이해를 좀 도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가지고 나왔어요. 태반 주사는 그 안에서도 사실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크게 두 분류로 나뉩니다. 이 친구는 단순 태반이 아니고요. 태반과 탯줄, 그러니까 태반 주사를 하면 태반 안에 이제 육모막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추출한 물질인데 얘는 탯줄과 육모막 둘 다를 추출한 주사제고요. 얘는 육모막만 추출한 주사제예요. 요거 두 개를 비교 분석을 좀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는 우리 성분명이라고 하죠. 저한테도 너무 이 성분명 입에 안 달라붙는데 자하거 가수분해 물질. 이 친구는 자하거 추출물. 뭔 차이인지 모르겠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뭔 차이인지 좀 디테일하게 알아봐 드릴게요. 얘는 유일해요. 무슨 말이냐? 태반을 추출할 때 얘부터 설명하는 게 더 빠르겠네요. 얘는 태반을 추출할 때 완전 가수분해를 시켜요. 그게 무슨 말이냐? 태반 안에 있는 아미노산 뭐 다양한 성분들이 있겠죠. 제가 우리 PD님한테 부탁을 해서 태반에 들어가 있는 성분들을 이렇게 표로 한번 띄워 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태반 안에 들어있는 성분들 우리 아직도 다 모를 거예요. 뭔가 새로운 물질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얘는 그거를 추출해서 완전 잘게 쪼갠 거예요. 우리 분자량을 이야기하는데 5kg 달톤. 감 안 오시죠? 저도 kg 달톤이라는 단위는 흔하게 접하는 단위가 아닌데 어쨌든 분자량의 단위고 굉장히 작은 분자량으로 쪼개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는 두 가지 방법으로 추출을 해요. 하나는 조금 중분자량, 10에서 100 정도 중분자량의 kg 달톤을 가진 애들과 얘처럼 잘게 쪼개놓은 애들을 좀 섞어서 만든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조금 분자량이 큰 애들을 더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이 친구는 유일한 제품이에요. 중분자량의 태반 성분을 가진 친구는 얘밖에 제품이 나오는 게 없어요. 이 친구는 비슷한 약들이 좀 나와 있어요. 제약회사별로. 여러분들한테는 사실 메르스몬이라는 성분의 약이 조금 더 친숙할 건데 얘는 플라몬이라는 친구고 최근에 파마리서치라는 회사에서 이제 출시를 한 약인데요. 다른 카피 약들도 많이 나와 있어요. 완전 가수분해 물질들은요. 그 조금 다른 카피 약들과 메르스몬, 플라몬 두 가지 제가 오리지널이라고 이야기하는 사실 오리지널 카피 조금 표현이 틀렸을 수 있는데 그렇게 제가 명명하고 표현하는 이유는 조금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편의를 위해서 이 영상에서는 제가 오리지널 카피로 이야기를 할 건데 분자량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얘는 너무 완전 잘게 쪼개놨기 때문에 좀 불안정해요. 그래서 불안정하기 때문에 보존시키기 위해서 안전하게 방부제 개념으로 벤질알코올이라는 성분이 좀 함께 함유가 되어 있어요. 얘는 그 벤질알코올이라는 성분이 없어요. 왜 제가 이런 첨가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냐? 얘는 벤질알코올이라는 국소마취제, 보존제로 보기도 하고 국소마취제이기 때문에 주사 맞았을 때 주사통을 조금 덜어주기도 하겠죠. 그거를 첨가시켜 놓았기 때문에 혈관으로 줄 수 없어요. 무조건 피하로만 줘야 됩니다. 의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식약처 허가사항 이런 거는 제쳐두고 그냥 의학적인 부분으로 혈관으로 줄 수 없고 피하로만 줘야 됩니다. 의학적으로. 근데 얘는 벤질알코올이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혈관으로 줘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식약처 허가사항이 둘 다 동일하게 혈관으로는 허가가 안 나 있어요. 그래서 많은 병원에서 이 제품도 혈관으로 줄 수는 있지만 혈관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제가 저한테 맞을 때 그리고 제가 우리 가족에게 맞을 때는 저는 얘를 혈관으로 들어가는 주사에 섞어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의사 선생님들도 본인이 맞으실 때는 혈관으로 맞는 경우도 많으세요. 왜 그러냐 하면 피하로 주는 것보다 혈관으로 주는 게 부작용이 조금 더 적고 효과가 조금 더 좋아요. 어느 정도로 비교되냐 이거 뭐 정확한 수치로 나온 건 아닌데 대략적으로 이 동일 제품을 기준으로 얘를 4앰플을 피하 주사로 주는 효과가 3앰플을 혈관으로 줬을 때 나온다고 이야기를 해요. 25% 정도 로스가 되는 셈이죠. 그러니까 굳이 가성비를 따졌을 때는 혈관으로 맞는 게 더 좋다. 그리고 얘들 두 개 모두 다 피하로 줬을 때는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발진 알레르기, 그러니까 주사 부위 주변
주변으로 알레르기가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혈관으로 줬을 때 그런 알레르기 반응이 훨씬 적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혈관으로 많이 쓰진 않죠. 허가사항이 그렇게 나 있지 않기 때문에 혈관으로 줘서 알레르기가 생겼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세상에 알러지가 없는 약은 없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알러지 치료제로 사용하는 스테로이드조차도 아나필락시스, 요 코로나 백신 때문에 아나필락시스에 이제 친숙해지셨죠? 쇼크가 오면서 환자 혈압이 떨어지고 넘어가는 그런 케이스를 아나필락시스라고 하는데 아나필락시스가 스테로이드도 있습니다. 굉장히 희귀해서 케이스 리포트가 될 정도지만 있고 저도 제 환자 중에 그런 환자가 있는 것을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이건 의사 선생님들도 경험 못한 분도 많을 거예요. 저는 운이 좋다고 해야 될지 운이 나쁘다고 해야 될지 제가 주치의로 맡고 있는 환자 중에 한번 그런 케이스가 있어서 논문을 한번 찾아봤던 기억이 나네요. 그 당시에는 스테로이드는 절대 알러지가 있을 수 없는 약이다. 알러지 치료하는 약인데 무슨 알러지냐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찾아보니까 그런 스테로이드도 아나필락시스가 올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00%는 없다. 네, 100%는 없다. 늘 말하듯이 스테로이드 아나필락시스는 제가 경험한 적이 있는데 라이넥을 IV로 줘서 그 IV라는 건 혈관 주사죠. 혈관 주사로 줘서 알러지를 경험한 환자는 없다. 실제로 일본이랑 러시아에는 정맥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식약처 허가를 한번 받으면 그걸 바꾸는 작업이 굉장히 어렵고 까다로워요. 그리고 그만큼 어떻게 보면 나라에서 관리를 잘한다고 볼 수도 있겠죠. 좀 보수적이라고 해야 될 거예요. 의료계가. 좀 그게 장단점이 있는데 항상 그 단점 때문에 우리들이 안타까운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그런 허가사항이 혈관 주사로는 안 나와 있고요. 최근에 코로나19 터지면서 이 라이넥 주사가 IV로 줬을 때 코로나 환자 치료 효과가 있다라는 것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3상까지 제가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연구가 어떻게 됐는지 흐지부지 돼버렸던 것 같아요. 그거 사실 우리 의사들은 되게 많이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거기서 혈관으로 줘서 우리 효과가 있었다, 코로나 치료에 승인을 받아버리면 그 이후로는 이 약을 혈관으로 주는데 우리가 좀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효과가 혈관으로 주는 게 더 좋다는 건 알고 있지만 좀 안타깝게도 그렇게 사용하지 못하는 현실이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느끼는 이 두 개의 차이, 얘는 완전 잘게 쪼개놨다고 했죠. 그래서 저는 얘를 조금 더 효과가 빨리 나오고 빨리 사라지는 느낌이에요. 환자에게 줘보면. 얘는 좀 중분자량의 좀 덩어리가 큰 친구들이기 때문에 효과가 조금 더 서서히 나오고 서서히 사라지는 느낌이에요. 근데 식약처 허가사항은 얘는 간으로 나와 있고 얘는 여성 갱년기 증상으로 허가를 받았지만 실제로 효능 효과는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효능 효과랑 둘 다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이걸 사용할 때 얘랑 섞어서 사용하는 걸, 조합해서 사용하는 걸 선호합니다. 얘를 하나 주고 얘를 2개 준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환자 케이스에 따라서, 체중에 따라서, 환자의 증상 정도에 따라서 조금씩 변형은 주겠지만 얘만 쓰는 경우도 있고 또 얘만 쓰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는 숏액팅, 롱액팅 같이 쓰면 얼른 효과가 나오고 그걸 쭉 길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렇게 사용하는 걸 선호합니다. 이 사용하는 방법은 원장님들마다, 의사 선생님들마다 좀 개인적인 차이가,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이해해 주셔야 돼요. 저한테 와서 간혹 태반 주사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환자분들이 있어요. 맞아봤는데 별로 효과가 없어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태반을 어떻게 맞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한 5주 또는 2달 이렇게 맞아봤는데 별로 효과가 없던데요. 실제로 얘 권장용법이 주 2회에서 3회 총 6회를 맞는다라고 권장용법이 되어 있어요. 태반은 용량 의존적 효과라는 걸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코로나 설명할 때도 요 태반 주사랑 관련해서 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특정 혈중 농도 이상이 돼야 효과를 받는 주사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고용량으로 맞는 것이 더 좋습니다. 실제 일본에서 진행한 연구 중에서 한 앰플씩 5일을 맞는 것보다 5앰플을 한 번에 맞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라는 연구가 나온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한 앰플씩 맞는 것보다 쭉 달아서 5일을 연속 달아서 맞는 게 더 효과적이다 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맞을 때 우리 허가사항을 안 지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5개씩 주는 거는 사실 제가 맞을 때 또 우리 가족에게 줄 때는 5개를 드리기도 하고 허가사항을 가급적 준수하려고 하지만 허가사항 내에서 사용하자면 얘는 허가사항이
하루에 3개까지 사용해도 괜찮다. 얘는 하루에 1개 사용해도 괜찮다라고 돼 있으니까 3개, 1개 뭐 이렇게 사용하면 허가사항에 어긋나지 않게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합법적인 방법이지 않을까. 뭐 그 이상 줘도 되고 8개씩 쓰는 분들도 제가 봤거든요. 근데 그렇게 맞아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 다만 너무 고용량을 줬을 때 우려하시는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부작용이냐, 단기간에 너무 고용량이 들어갔을 때는 얘도 아미노산을 일부 함유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미노산 주사를 빨리 몸속으로 넣었을 때는 메스꺼움을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네. 저예요. 저는 혈관으로 맞는데 얘를 3개 이상 섞으면 메스껍더라고요. 이거는 태반 주사라서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종류의 아미노산 제제에서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특히 빨리 줬을 때. 얘도 마찬가지겠죠. 아미노산이 함량되어 있으니까 고용량을 빠르게 내 몸으로 넣어줬을 때는 약간의 메스꺼움이나 이런 것들을 느끼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여성 호르몬을 조금 포함하고 있어요. 태반에서 추출한 물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남자 같은 경우에는 여성형 유방이 생길 수 있다. 또 여성분들 중에서는 여성 암 환자에서 맞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요. 암 환자에서 태반 주사를 맞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요. 학회에 가면 태반은 암 환자에게 줘도 상관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걸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여성 암 환자, 예를 들면 유방암, 난소암 이런 암 환자에서 태반 주사를 맞으면 안 된다. 이 태반 안에 아주 미량이지만 여성 호르몬이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십니다. 얼추 맞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도 여성 암 환자에게서는 잘 사용을 안 해요. 근데 이런 반박하는 주장이 있어요. 모든 여성 호르몬이 여성암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니다.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에스트로겐 성분 중에서 E1, E2, E3, E4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에스트로겐만 가지고도 여기에 뭐 OH기가 붙었다, 여기에 무슨 퀴논기가 붙었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좋은 에스트로겐이 있고 여성암을 유발하는 나쁜 에스트로겐이 있어요. 근데 얘는 전체적으로 포함이 돼 있겠죠. 그럼 예를 들면 타목시펜 같은 여성 호르몬 억제제를 복용을 하면서 얘를 맞는다, 너무 소량이라서 괜찮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여성 암 환자에서 태반을 건강 증진 목적으로 맞는다, 목적이 있겠죠. 여성 암 환자도 태반 주사를 맞으시러 오시는 여성 암 환자분이 미용을 위해서 얘를 맞는다,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성 암 환자분이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회복을 위해서 얘를 맞겠다, 항상 이득과 손해를 따져봐야 되는데 그때도 저는 굳이 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치료할 때 제가 말씀드린 다른 좋은 약제들 많잖아요. 얘 빼고 쓰면 되죠. 부담 없는 거 쓰면 되죠. 여성 암이 있는 분한테는 저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넓혀서 다른 암, 여성 암을 제외한 다른 종류의 암까지 아울러서 태반 주사는 무조건 안 돼요. 제가 학교 가서 들은 강의예요.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태반 주사 맞고 암이 너무너무 전이가 많이 돼서 온 분을 본 적이 있어요. 몇 분 봤어요. 그래서 태반 주사는 쓰지 마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 실제로 태반 주사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장인자가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암세포에 성장인자를 주면 얘들이 막 자라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쓰지 마라고 하는데, 반면에 이 태반 주사는 NK세포 활성도를 올리는 역할도 좀 해요. 어느 것이 이득이냐를 좀 따져서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지금 꼭 태반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다 라고 한다면 암이 있는 환자에서 한두 번 준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지속적으로 달아놓고 맞으면 성장인자들이 많이 들어가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더군다나 암의 상태도 또 중요하겠죠. 내가 지금 막 항암 치료를 하고 있다든지 암 덩어리가 있는 상황에서 성장인자 넣어주면 암세포가 좋아라 하면서 자라날 건데, 내가 이미 암 치료 끝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 못 맞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선택을 하는데, 저도 환자한테 멱살 잡히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되게 보수적인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암 환자한테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단 5년이죠. 우리 암 산정 특례 기간 5년이 지나고 암이 어느 정도 완치가 되었다고 판정이 된 분에게는 사용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어머니는 예전에 암이 있으셨고 갑상선 암이 있으셨고 치료하신 지 수술하신 지 한 10년 정도 됐거든요. 우리 어머니 오시면 제가 자유롭게 사용을 하고 있고, 사용하면서 제가 걱정이 되니까 검사를 한번 자주 하겠죠. 아직 암 재발 안 하셨어요. 몇 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발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우리 구독자분들 딱 정해주는 걸 좋아하시잖아요. 의사 선생님들도 학교 가서 딱 정해주는 걸 좋아하세요. 현증암이 있을 땐 사용 안 합니다. 저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암이 어느 정도 완치됐다고 판정이 된 분에게는 사용을 합니다. 여성암 완치 판정된 분한테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했던 여성 호르몬 이유 때문이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요 논란에 대해서는 좀 정리가 되었죠. 어쨌든 그만큼 암이 없으면 성장 인자가 들어있고 호르몬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엄청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남성에 있어서 여성형 유방이 생길 수 있다. 태반 주사를 맞으면. 뭐 그런 이야기도 했잖아요. 부작용 중에 실제로 여유증이 있어요. 요 한 앰플에 들어있는 여성 호르몬 양이 굉장히 미량이에요. 굉장히 미량이라서 1년 내내 맞을 건 아니잖아요. 남자분들 중에서. 뜨문뜨문 보통 맞죠. 주 1회 맞는 분도 잘 없어요. 내가 되게 피곤하면 그 기간 동안에 제가 좀 바짝 맞으세요 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2주, 3주에 걸쳐서 이거 좀 바짝 맞읍시다. 주 2회 해서 바짝 맞읍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그거를 뭐 아주 장기간 맞는 경우는 없어서 제 환자 중에 그런 케이스는 없었고, 간혹 종종 케이스 리포트 되는 경우는 있으니 너무 좋다고 과량 투약하는 건 좋지 않겠죠. 제가 과량이라고 하는 거는 엄청난 양을 말하는 거예요. 한 달에 이거 5박스를 맞았다 이렇게 하면 여유증이 생길 수 있겠죠. 그렇게 맞을 이유도 없고, 우리가 뭐 중동의 부자들도 아니고 그렇게까지 맞을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부작용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간혹 그런 경우는 또 있을 수 있겠죠. 이게 아무래도 주사제다 보니까 이거는 꼭 태반의 문제가 아니고 배에다가 주사를 맞으면 거기 멍들 수 있겠죠. 더군다나 나는 항혈전제, 항응고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다. 뭐 아스피린을 많이 먹고 있다라고 하면은 멍이 잘 안 없어지겠죠. 그런 경우들은 종종 있고, 그거는 얘뿐만 아니고 다른 모든 인슐린 맞다가도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이 약의 부작용은 아니기 때문에 그게 큰 부작용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여성 호르몬은 이 안에 굉장히 미량이 들어있는데요. 얘가 지금 50개짜리 한 박스고 얘가 지금 10개짜리 한 박스로 나오는데, 이거는 뭐 회사의 재량이지만 보통 태반 하나에서 요 작은 거 50개가 추출된다고 해요. 이 안에 들어있는 성분도 이 앰플마다 들어있는 성분들이 다 다르다고 해요. 왜 그러냐? 태반이 다르잖아요. 태반 하나 가지고 이거 50개가 나오는데, 그러면 그 태반에서 나온 50개는 거의 균일하게 나오겠죠. 또 다른 태반에서 나오는 거는 이 안에서 들어있는 성분이 뭐 완전 싹 다르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에스트로겐이 조금 많이 함유되어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성장인자가 조금 더 있는 분도 있을 거고, 어떤 태반에서 추출하냐에 따라서 조금씩 성분이 다를 수 있다고 합니다. 완전히 동일하진 않다. 그렇지만 가급적 동일하게 균질하게 만들려고 노력은 했다. 그 노력의 일환이 가수분해 추출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이런 이야기 해드렸죠. 얘는 비슷한 친구들이 많이 있다 라고 했는데, 오리지널 카피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예요. 딱 두 제품, 우리나라에 예전엔 한 제품이 더 있었는데 요즘은 그 제품은 제가 출시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메르스몬이라는 제품과, 이거 대기 친숙하실 거예요. 메르스몬이라는 제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태반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그리고 최근에 나온 이 플라몬이라는 친구, 이 두 가지는 이 원료를 일본에서 수입해서 옵니다. 네, 나머지 이제 태반 주사들은 국내 생산이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차이냐? 뭐 일본 사람, 한국 사람 태반이 다르냐? 그 차이가 아니고요. 일본은 이 태반의 원료를 후생성해서 약품으로 관리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 태반을 의료 폐기물로 관리를 합니다. 그럼 산부인과에서 태반을 이렇게 수거해 올 때, 물론 우리나라 거도 아직 뭐 부작용이 크게 나타났다, 우리나라 원료를 썼는 것도 부작용이 크게 나타났다, 이런 것들을 제가 들은 바는 없지만, 그리고 데이터로 뭐 연구해서 우리나라 원료 제품, 일본 원료 제품 비교 분석해서 어느 게 더 좋다라는 게 데이터화된 건 없지만, 제가 환자에게 써봤을 때 일본 제품이 조금 더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안전한 것 같아요. 조금 더. 후생성에서 관리하니까 의료약품으로 관리하는 것과 의료 폐기물로 관리하는 거는 그 관리의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나겠죠. 물론 의료 폐기물이 이게 열등하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좋은 거를 쓰자는 주의거든요. 비싸요. 가격 차이가 엄청 많이 나요. 저희가 사오는데 2배 이상 가격 차이가 나요. 우리나라 원료 제품과 일본 원료 제품이. 그럼에도 오리지널 제품, 일본 원료를 사용하는 제품을 사용하자라는 게 제 가치관이에요. 제가 카피약 안 쓰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주사제들은 카피약 쓰는 것도 많아요. 오리지널과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면 뭐 저렴한 거 쓰는 게 낫겠죠. 환자에게 굳이 부담을 지울 이유가 없으니까. 근데 얘는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제가 태반만큼은 꼭 오리지널 제품을 사용하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근거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거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제 이야기가 100% 맞다고 주장하지는 않을게요. 이걸 써본 경험에 따라서, 의사 선생님의 경험에 따라서, 또 맞아본 환자분들의 경험에 따라서, 심지어 이 같은 회사 제품도 조금씩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조금씩 경험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 경험은 좀 그랬어요. 심리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일본 원료 제품이 조금 더 나았다.
요거는 이거는 일본을 좋아하고 싫어하고의 문제를 떠나서 관리 주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우월하다고 생각합니다. 얘는 피부 재생에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이거 맞고 피부 좋아졌다는 이야기 많이 해요. 우리 와이프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와이프 직장에 갔더니 직장 동료들이 요즘 왜 이렇게 피부가 좋냐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제가 와이프가 후훗 하면서 이제 넘겼다고 하는데 제가 막 뭐라 그랬거든요. 병원 홍보를 해야지. 얘는 재생인자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피부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제가 아까 피부 미용일 때 사용하지 말라는 거는 피부 미용에 사용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여성 암 이력이 있는 환자가 피부 미용을 위해서 얘를 맞는다. 그건 옳지 않다는 이야기죠. 내 피부보다는 건강이 우선이잖아요. 내 암 재발하면 안 되잖아요. 그 여성 암 한 번 알았던 적이 있는 분들 위험인자에 해당하거든요. 다른 사람보다 한 번도 암을 알았던 적이 없는 사람보다 암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데 굳이 얘를 때려 부어야 되냐? 회의감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다른 좋은 주사제들 많잖아요. 백옥 주사, 신데렐라 주사, 감초 주사, 뭐 너무 다 많으니까 걔들로 틀어서 가면 되지 굳이 얘를 꼭 고집할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고, 보편적인 일반적인 분들은 피부 이거 맞으면 피부 엄청나게 좋아집니다. 피부 시술하고 얘 태반 주사 맞고 가십시오. 엄청 도움 많이 될 겁니다. 우리 네트워크 원장님들은 이미 다 하고 있으시죠? 수술을 했어요. 뭐 네. 디스크 수술을 하거나. 네. 수술 후에 재활 목적으로 태반 주사를 맞는 건 좋죠. 왜냐하면 재생인자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얘뿐만이 아니고 뭐 비타민 C, 아연, 그리고 글루타민, 아미노산 다양하게 같이 조합해서 맞으면 더 회복이 빠르겠죠. 재생 성분들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태반이 좋아요 해서 많은 기능의학 하시는 의사 선생님들 동의하실 거예요. 한 가지 주사가 100의 효과를 내지 않는다는 거. 환자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조합해서 썼을 때 얘들이 시너지를 내요. 같이 줬을 때 더 효과가 나요. 태반도 태반 단독으로 쓰는 것보다 태반, 감초, 비타민C 뭐 이런 식으로 좀 섞어서 쓰는 게 훨씬 효과를 증폭시킵니다. 그래서 이건 다들 동의하실 건데, 적절한 조합, 어떻게 조합하냐가 그 의사의 실력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술 너무 좋아한다, 술 많이 마신다, 건강 관리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맞으세요. 우리 네트워크 병원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감초 같이 주면 더 좋습니다. 백옥도 간 해독에 도움이 되죠. 아르기닌도 간 해독에 도움이 됩니다. 너무 좋습니다. 내가 늘 피곤하다, 한번 맞아보세요. 맞는데 얘만 맞는다기보다는 피로 회복에, 부신 기능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원료들과 섞어서 맞아보세요. 면역력이 떨어진다, 얘 면역력 올려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면역력만 딱 놓고 보면 사이모신 알파가 얘보다 우월하죠. NK만 놓고 보면. 근데 얘도 NK를 올린 효과가 있고 원료되는 아미노산들 들어있고, 그래서 면역 프로토콜에 사이모신 알파랑 태반 주사랑 비타민 D랑 글루타민이랑 아미노산이랑 뭐 이렇게 섞어서 맞기도 하세요. 그러면 좀 빨리 회복되는 것들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이야기 좀 해볼까요? 줄기세포 이야기 좀 해볼까요? 저는 이 태반 주사가 줄기세포와 거의 흡사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성장인자라든지 사이토카인들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동의하는 분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분도 있겠지만 뭐 좋다는 거에는 동의를 다 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줄기세포 치료를 합니다라고 이렇게 많은 광고들을 보셨을 겁니다. 이런 말 하면 좀 욕먹을 수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줄기세포 치료는 줄기세포 치료가 아닙니다. 왜냐? 우리나라는 줄기세포 치료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나라예요. 저 이거 빨리 풀렸으면 좋겠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병원에도 줄기세포 치료를 도입하려고 제가 좀 알아봤었는데, 원래 줄기세포는 내 지방세포에서 내 세포를 꺼내서 추출해서 얘를 배양해서 농축해서 다시 내 몸으로 넣어주는 게 줄기세포의 원리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줄기세포를 배양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왜 그런 거예요, 쌤? 예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죠. 연구 사기, 줄기세포 연구 사기,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런 이유 때문에 생긴 것 같은데, 정확하게 확인된 바는 아니니까 제 추측이에요. 뇌피셜이니까 이거 편집해도 되고, 이제 어쨌든 그때 생긴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줄기세포를 찐으로 치료받고 싶은 분들은 일본으로 가십니다. 한 번 맞는데 5천만 원씩 내고 일본으로 가세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줄기세포는 뭐냐? 내 혈액이나 내 골수에서 세포를 추출해서 이거를 원심분리기를 돌려가지고 농축해서 내 몸으로 다시 넣어주는 거예요. 배양을 해서 그 성분들을 증폭시켜서 넣어줘야 효과가 크겠죠. 근데 이런 건 효과가 있을 거예요. 내 혈액에서 추출해서 내 엘보 왔다. 엘보 치료를 하는데 엘보 인대가 나가서 인대를 치료를 하는데 내 혈액에서 스템셀이라고 하는 줄기세포를 추출해서
농축을 시켜서 여기다가 직접 주사를 하는 거예요. 재생 효과 있습니다. 엄청나게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또 예를 들어 골수는 좀 뭔가 이 줄기세포가 좀 많이 들어있는 조직이거든요. 골수에서 내가 추출해서 원심 분리를 통해서 농축을 해서 혈관으로 넣어준다. 효과가 있을 거예요. 이런 치료를 하는 곳들도 있어요. 혈액에서 채취를 해서 농축을 해서 다시 혈액으로 넣어준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증폭을 안 시키는데 뺐다 넣는 거잖아요, 그냥. 또 이렇게 말하면 또 반박 논리들이 뭔가 있긴 할 거예요. 우리 광고할 때 외국의 유명 대학에서 연구를 한 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찐 줄기세포 치료를 하려면 찐으로 이거 증폭해서 하는 걸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그거 풀리면 아마 바로 들어올 거예요. 바로 도입이 될 거고 일본 가서 5천만 원 내고 한 번 맞는 거 너무 아깝잖아요. 너무 네, 비싼데요? 너무 비싸잖아요. 근데 암 환자분들 중에 진짜 그거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빨리 풀리면 좋겠고요. 만약에 풀린다면 저는 누구보다 빨리 우리 병원에 도입할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효과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이 배양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뭐 딴 거 제가 한 거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면 다 잊어버리셔도 좋고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배양하는 거 금지되어 있다. 불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얘들이 저는 그만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제가 초반에 저는 통증할 때 그렇게 사용 안 하는데 그렇게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런 원리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재생인자, 항염증 성분들, 줄기세포와 관련된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통증 치료할 때 통증 치료 주사에게 섞어서 하면 재생 효과가 있어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리를 하면 태반 주사는 다양한 방면에서 좋은 효과를 가진 주사제다. 여러 가지 효과, 특히 피로 회복에 엄청 좋다. 두 번째, 큰 부작용이 없어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주사제다. 세 번째, 가급적 좋은 태반을. 태반은 좀 비싼 거를 쓰시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정리해드리고 싶어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태반에 대한 거의 대부분의 궁금증이 풀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